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남원의 모 운자가 들어가는 모 중학교의 일종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고 진로에 관련된 미래 진로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잠시 얘기하고 질의응답하고 잠시 얘기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쯤에 12일 11시쯤에 MBC에서 인공지능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어제 했던 그 인공지능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랑 어떻게 얼마만큼 경쟁을 하고 있는가를 어제 다뤘고, 다음 주 12일 날 밤에 11시 이제 MBC에서 AI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노동의 미래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남원의 아주 좋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게 인공지능 로봇이 주로 일자리를 뺏는 직업들이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직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에. 그래서 오히려 자연이나 이렇게 농어촌에서 자연을 다루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쉽게 뺏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연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것은 고도의 손기술이 필요하고 그 자연과 함께 오래 생활했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들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텐데 바로 그 농촌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지식들, 몸으로 쌓은 지식들, 그것이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쌓은 지식 있죠? 여러분 책상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거, 인공지능이 왜 쉽게 따라할 수 있냐면은 인공지능은 1초에 800만 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책을 똑딱 하는 시간에. 최근에 병원에 도입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촬영, MRI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암이 있고 어디가 종양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는 그 수업을 인공지능한테 시켰는데, 인공지능이 5분 동안 의학적인 서류, 그동안 이제 사람들을 치료해서 의사들이 소리로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의학적인 서류를 공부하는데 5분 동안 공부한 양이 한 인간이 100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을 5분 만에 공부를 해, 인공지능이. 5분 만에. 그럼 뭐야, 이거 몇 배야? 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 하고 5분 하면 우리가 그래 20배네 이게 계산이 되잖아. 근데 100년 하고 5분 하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몇 배인지가. 계산이 되게 복잡한 거지. 근데 이건 또 인공지능 계산 되게 잘할 거라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 의사가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를 능가할 게 뻔하다 이거지. 아니 100년 동안 공부할 거를 5분 만에 공부하는데 생각을 해봐. 뻔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어? 결국 사업가가 만든다고. 사업가가 왜 만들지? 돈 벌라고. 그럼 인공지능을 사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지? 지금 인공지능 가격이 200억 정도 한다고. 200억. 200억이 누가 있어, 200억이. 200억이 어디 있을까? 자, 한 개인이 200억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상당한 부자여야 되잖아. 그 상당한 부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 만수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한 땅이나 지하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약간 독재자, 후진국의 독재자라든지 또는 선진국의 굉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무슨 CEO라든지
아니면 병원장이라든지, 뭐 큰 병원의 병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테러리스트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라든지, 응? 누구야?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뭐지? IS 그래. 거기에 뭐 걔네들도 돈 많아. 왜냐면 거기 있는 북한이랑 비슷하지 지하자원 다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 땅 안에 있는 거. 자기들이 다 그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부자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부자다. 그럼 빌 게이츠 같은 부자는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부자지. 인공지능을 사야 되는 부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업가가 있고 인공지능을 현재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있다고 쳐. 근데 그 부자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성이 나오지. 원래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최근에 IT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한 뭐 현대, 삼성 이런 재벌가이거나 또는 독재자이거나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휴대폰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전처럼 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 암에 걸렸어요. 나 뭐 죽을 것 같아요. 그 병원비가 전처럼 안 떨어져.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를 사줄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병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병원에 돈이 많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암 환자들한테, 암 환자 인터뷰가 나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암 환자가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한테 암 진단을 받기를 원해. 5분 만에 100년치를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훨씬 잘 진단을 할 거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또 어디로 진출을 하냐면 독재자들이 선호하지. 인공지능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테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인간들한테 테러를 시키려면은 굉장한 세뇌 교육이 필요해. 너 이 폭탄 두르고 말이야. 저기 들어가서 폭탄 터트리면 너는 천국에 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그 아가씨들이 너를 맞이해 줄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막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서 뭐 이제 알라신은 위대하다고 죽는 건데, 로봇은 세뇌를 시킬 필요가 없어. 로봇 테러리스트는 그냥 프로그램만 하면 된단 말이야. 누구를 죽여라. 어디 가서 인원이 몇 명 이상 모였을 때 터트려라. 땡. 그러니까 그 로봇을 사고 싶어 한다고. 그 테러리스트들은 공포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내니까 마치 인지를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필연적으로 병원하고 그 무기, 그러니까 군사 로봇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왜?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병원 다음으로 얘네들이 어쨌건 돈 되는 데는 무조건 먼저 가게 돼 있어. 서비스. 뭐 식당도 돈이 된다. 그럼 식당으로 가는 거야. 제조 뭐 만드는 게 돈이 된다. 만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도시의 직장을 먼저 빼앗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원 운봉에 있는 이 중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출세하고 성공했던 방식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려야 돼.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분 이제 아빠 세대니까, 사실 내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 우리 세대는 인간들하고 경쟁을 했었다고. 인간과 인간끼리. 그래서 거기서 잘나면은 잘난 척 할 수 있었지.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공부했거나. 근데 앞으로는 인간하고 인간이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거지. 자, 이세돌이 진 것만 보자고. 이세돌 IQ가 156이야. 이세돌 형이
IQ가 한 130 넘을 것 같은데 이세돌 아버지가 너는 멍청하니까 바둑을 두지 마라. 이세돌 아버지가 멍청하다고 했던 애가 서울대를 갔어. 이세돌 형이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간 사람이 어렸을 때 멍청하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 아버지한테. 놀라운 일이지. 근데 그렇게 영리했던 사람이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어? 이거.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위로를 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바둑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바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게 IQ 156이 한 인터뷰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공부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난 IQ 178, 180이 넘어도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면 인공지능의 IQ는 인간의 IQ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IQ가 200 정도가 된다고 쳤을 때 인공지능의 IQ는 2만 정도가 될 것 같거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거의 100배,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남원 운봉에서 터전을 잡고 있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하지 않게 되었고, 그 덕분에 실업자가 되는 경험을 안 해도 되는 확률이 높은 거지. 도시에서 일찍 직장을 잡고 도시형 인간으로 자란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한테 직장을 빼앗기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 봐봐, 이 부분. 그래서 저 부분을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직장을 빼앗기진 않지. 일부는 살아남지. 인공지능 로봇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부를 했거나 그런 영역으로 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잘 나가겠지. 아니면 아예 부모가 돈이 아주 많거나. 그래서 그 부모가 아주 돈이 많은 집안의 애들이 주로 뭘 열심히 공부하냐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문화예술체육을. 여러분 정유라라고 들어봤어요? 네. 최순실 딸. 뭐 하지? 체육하잖아. 네. 네. 문화예술체육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들은 문화예술체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문화예술체육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예술체육에는 원예나 농사가 들어가. 식물을 키우는 것도 예술에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예술의 범위라는 것은 꽃꽂이 같은 것도, 꽃꽂이도 예술이고, 분재 키우는 것도 예술이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체육의 옛날의 어떤 그 범위에는, 좁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넓은 범위의 문화예술체육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 자연과 함께 하는 예술이 아주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도시화되지 않고 농지화되지 않은 이 나무의 가치를 계산한 사람이 있어.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내가 이 금액은 까먹었어. 근데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가에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에, 그 감상하는 것의 가치도 계산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소나무 숲이 보이느냐, 빌딩이 보이느냐 했을 때 소나무 숲이 보이는 것의 일단 감상의 가치도 상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런 가치까지도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집 또는 우리 동네 앞마당에 자라고 있는 커다란 저 나무 하나가 우리 마을에 그다음에 나에게 주는 가치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인공지능이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어 농업과 커뮤니티가 결합된 어떤 음봉이라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찾아낼 굉장히 고도의 IQ가 2만이 넘는 미래의 인공지능이 찾아낼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이 음봉에서 이 남원에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쳐주게 될 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자연을 통한 예술이라든가 그 생명이라는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관한 독서를 하고 그리고 독서를 해야지 책을 봐야지 그게 좀 정리가 되거든.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대량 실업 사회, 그러니까 도시에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실업자가 돼갈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년배들, 친구나 선후배들한테 내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역전이 되는 거지. 뭐가 역전이 되냐면 농촌의 산업사회에는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공장지대 같은 것들이 많은 도시로 부가 이동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그 부가 인공지능 로봇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부자가 되다가 이제 도시 사람들이 가난해진다고. 근데 그 부가 과도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즉 요즘에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무인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드론을 생산한다거나 또는 휴대폰을 생산한다거나 휴대폰 이후에 나오는 게 있지. 그게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거거든. 이 옷 속에 이제 휴대폰 기능, 손목시계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귀고리, 이어폰, 안경 이런 쪽으로 휴대폰에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머리핀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부가 이동을 해. 막대한 부가 이동을 하지.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를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잖아. 마이다스가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지만 황금을 먹고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마이다스는 굶어 죽었어요. 왜? 빵을 먹으려고 하면은 빵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 바나나가 금으로 변해버려. 금을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굶어 죽었다고. 무슨 얘기냐? 아무리 도시의 부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기업가들한테 그 부가 이동을 해도 결국에 그 부는 어디로 오게 돼 있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는 이동하게 돼 있어. 생명과 자연과 식량, 물. 결국 인간의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과 동물의 뭐 공통점을 따져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는 공통점이 있어. 인간과 동물은.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텐데 그럼 배고픈 줄 모르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지.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인간과 동물이 일종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빴어.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인간과 동물이 나뉘게 된 게 뭐지?
자, 일용할 양식에서 인간이 뭘 개발을 하냐면은 일용할 양식에서 사용할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도구 몇 가지 생각나는 사람? 어? 어? 석기. 그래, 석기 시대가 나오잖아. 자, 석기 말고 또 뭐 인간이 개발한 굉장히 아주 예전에 개발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도구 지금 떠오르는 사람 뭐? 거리대요. 그렇지, 칼, 무기. 근데 인간이 생산했던 무기 중에서, 근데 내가 좀 연구를 해봤거든. 구석기 시대 무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돌, 칼 같은 거는 무기라고 하기에는 그냥 도구에 속하고,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무기가 창이더라고. 창. 그러니까 나무 끝에다가 돌을 묶고, 왜 사냥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고 싶잖아. 창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활, 뭐 이런 것들, 활, 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칼하고 활보다 먼저 나온 게 창이야. 어쨌든 나는 그렇게 배웠어. 뭐 이게 역사적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다음 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도구의 발명 중에, 그래, 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창. 왜? 사냥을 해서 이걸 익혀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이잖아.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어? 빙하기 때. 빙하기 때 우리 인간이 생존한 건 뭐야? 동굴하고 불이잖아. 동굴은 좀 따뜻했으니까, 온도가. 한 10도 정도. 그러니까 얼어 죽지를 않아,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열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지구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구 온도가 몇 도? 거의 5,000도야, 5,000도. 그래서 지열 발전이라는 게 있지. 자, 중요한 게 다 나왔어. 자, 창, 칼, 불. 아까 너 석기 그래. 석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창 다 포함되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불하고 톡이 흙과 불의 결합이지. 시계? 누가 방금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바로 시작되는 거. 바위는? 이거 동그란 거. 바퀴야, 바퀴. 기역, 둥근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야, 바퀴가. 그래, 그 이후에 봐라, 시계도 그 안에 바퀴가 무수하게 들어가 있어. 둥그런 거, 기역, 그치?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회전 운동이 지금 자동차까지 연결돼서 다시 또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잖아. 그런데 자, 불은 뭐 발견이라고 볼 수 있지, 뭐 발명과 발견의 중간 정도. 불, 창, 바퀴, 시계 하다가 컴퓨터까지 나오게 됐어. 전쟁통에 그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싶어가지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 이미테이션 게임. 앨런 튜링의 그 전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최초의 컴퓨터가 나와. 근데 컴퓨터까지도 괜찮았거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 학자들이. 이건 도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 파베르라 그래, 도구의 인간을. 도구를 만드는 역사가 쭉 되어왔어.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막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 결국 우리는 맛있게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동물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최초의 도구가 만들어졌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 같은 게 또 막 더 개발이 되지.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잖아. 전쟁 중에 왜 컴퓨터가 개발이 됐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야.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야지 독일군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컴퓨터가 앨런 튜링이 발견한 거거든. 다 생존의 문제였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호모 파베르의 역사야, 이게. 근데 호모 파베르의 역사가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견에서부터는 호모 파베르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사용할 도구를 막 구하다가 인공지능이 딱 등장을 하는 순간, 물론
한순간에 변하진 않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호모 사피엔스 있잖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뭐냐면 지식 노동이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추상적인 노동의 시대가 온 거야. 막 먹고 살다가 도구를 만들어서 몸을 쓰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컴퓨터가 기계를 움직이는 데까지 왔었어. 그런데 생각하는 도구를 만들어버린 거지, 인간이. 생각하는 도구.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자, 식량 생산도 얘가 대신해 줄 수 있어. 만드는 것도 얘가 대신해. 생각하는 것도 얘가 대신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서비스하는 것까지 대신을 해줘. 서비스라는 것은 인간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인간의 감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심리 상담 같은 게 그런 거야. 정신과 치료 같은 거. 근데 지금 심리 상담을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인간이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를 쭉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를 쭉 만들어 왔는데 호모 파베르와 호모 사피엔스라는 도구의 인간, 생각하는 인간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에 와버린 거야. 인공지능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도구가 아닌 거지. 왜? 얘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다 할 수 있게 됐어. 인공지능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부 강의를 마치면서 또 하나 질문을 좀 해보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 또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동물과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있어. 크게 보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 뭔가 액션을 하는, 이 지구상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새 존재가 생기게 된 거야. 지금까지는 동물하고 인간만 있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었지. 이제 만물의 영장이 아니야. 만물의 영장이 인공지능으로 넘어간다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에 봤을 때 인간은 뭐지? 그냥 동물이야. 이세돌이 깨졌잖아. 천재가 깨졌잖아, 인공지능한테. 이제 인간은 뭐냐면은 동물 중에서 약간 영리한 동물이야, 인공지능이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인공지능이 등장한 순간 인간은 전부 지적장애야. 전부 장애인이야. 인공지능이 봤을 때 왜 저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본다고 이제 인간을.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렇게 돼 있어. 이세돌까지도.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세 종류의 식물을 좀 빼자. 식물은 빼자. 식물은 활동을 하긴 해. 그런데 역동적이진 않아. 이 지구상은 굉장히 역동적인 게 미생물이야, 미생물. 미생물, 그 다음에 동물, 인간, 인공지능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 미생물, 동물, 인간, 인공지능이야. 그럼 여기서 아직 심각하게 연구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동물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연구했어. 미생물하고 인공지능이야. 미생물하고 인공지능. 근데 이 미생물은 농촌하고 굉장히 가까워. 여러분, 발효, 비료도 있죠. 그거 다 미생물이다. 그 다음에 된장, 미생물이야. 발효식품. 그 미생물, 여러분들은 이 남원 운봉에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허브 실험장이 있더라. 허브 실험장. 그치? 허브. 식물이나 미생물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 이게 미래에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거든. 미생물과 식물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자, 동물과, 그러니까 미생물을 포함한 동물과 인간과 인공지능, 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쉬는 시간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동물과 인간의 차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굉장히 발달한 미래의 인공지능, 지금 얘네들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서 과연 우리한테 남은 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5분, 10분 동안.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게. 자면서 꿈을 꾸면서 생각을 해봐도 돼. 그리고서 이 다음 강의 시작할 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메모하면서 생각해도 좋고. 자, 이것으로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